당신이 입고 있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 손목의 시계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꽤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짜 깊이 있는 사람들은 브랜드 로고도, 화려한 소셜미디어도, 귀에 걸리는 자기 자랑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있을 뿐인데 시선을 끌고 입을 열면 단 몇 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반면 커다란 로고 벨트를 차고 존재감을 과시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내늘 허기진 표정으로 인정을 갈구할까요? 이건 통장 잔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수중에 가진 것이 부족해도 주변의 대우를 완전히 바꿔놓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부유층이라고 하면 슈퍼카를 몰고 호화로운 파티 사진을 SNS에 올리는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 행동 이면에는 내면의 결핍을 감추려는 소음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텅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은 사실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화려한 소음에 속아 자꾸만 잊어버리곤 합니다. 과거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제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결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낮고 차분하게 속삭이는 것만으로 수백 명이 모인 장례를 압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온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가짜 자신감과 진짜 자신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가짜는 목소리를 높여야 존재감이 느껴지고 진짜는 침묵 속에서도 무게감이 전해집니다. 가짜는 대화를 억지로 주도하려 들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증명하려 안달합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리는 비굴함도 보여줍니다. 진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정제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몸짓 하나하나에 명확한 의도가 실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가 되면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허둥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을 즐기면서 천천히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 습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단어 신개로 설명할 내용을 단 7개에서 10개로 끝냅니다. 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음이나 어 같은 군더더기 추임새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같은 사족을 붙여 신뢰를 구걸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뱉어놓고 그 말이 어딘가에 맞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이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던지는 즉시 관역 중앙에 꽂히는 화살과 같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미 조준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감정 없는 차가운 기계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입을 열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고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하는 순간에도 그 세련됨은 빛을 발합니다. 그건 틀렸는데요 라고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경청했습니다라고 운을 뗍니다. 그러고는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라며 우아하게 제안합니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교육 수준과 감정적 성숙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에 불안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언어는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옷은 사실 제발 나 좀 봐달라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옷은 단순하고 무채색 계열이지만 소재의 질감이 훌륭합니다. 체형에 완벽하게 맞춘 핏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로고는 아예 없거나 유심히 봐야 보일 정도로 작게 숨겨져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보라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평범한 니트처럼 보여도 사실 최상급 캐시미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옷을 소모품이 아니라 장기 자산으로 대접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코트 하나를 10년에서 15년 넘게 입습니다. 구두도 명품을 사서 수선해가며 평생 신기도 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유니폼을 정립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시즌 트렌드라고 떠들 때마다 옷장을 통째로 갈아엎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으로만 확인받으려는 결핍된 자아에 조급함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한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목은 삶의 전반적인 속도에서도 묻어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공항에서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뛰지 않습니다. 약속에 조금 늦었다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라는 자원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서두름이란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자백입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 사이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둡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평정심의 표현입니다. 이 평정심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공손함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예에 바르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티켓이 이미 삶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너를 강박적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과도하게 사과하고 가짜 미소를 남발하는 건 오히려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진짜 매너는 미묘합니다. 대화 중에 자기 차례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식당 점원이나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어조로 짧고 명확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핵심은 인위적인 연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감동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친절한 게 아닙니다.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반면 과시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떨까요? 평소에는 무례하다가 힘있는 사람 앞에서만 세련된 척 연기합니다.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가진 부에 대해 마치 금기어처럼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수입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집의 시세나 차의 가격을 대화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률이나 연봉 비교는 그들의 관심사 밖입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산소처럼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보너스나 코인 대박 같은 소식에 열광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교양 없는 행위라 여깁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 상태를 언급할 때도 추상적입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요즘 시장 흐름이 역동적이네요.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주변 모두가 자기보다 더 큰 부자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깔고 가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를 삼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불평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불평 스타일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육아 상승, 월세 걱정, 장바구니 물가 같은 일상적 생활비 문제는 대화 목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주된 관심사는 시간의 효율적 사용, 사회적 책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같은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가치들입니다. 불평할 상황이 닥쳐도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면 덕분에 읽으려던 책을 한 장 더 보겠네요라며 넘깁니다. 감정의 폭발이 곧 통제력 부재와 낮은 지위를 증명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도 비극으로 만들지 않는 평정심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러한 차분함의 이면에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철저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개인적인 공간을 화폐보다 귀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 경계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과하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초면인 사람에게 내면의 상처를 쏟아내며 동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지 않으니 선택을 구구절절 정당화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태도가 묘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적을수록 더 중요한 인물로 가정합니다. 덜 보여주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브랜딩 전략입니다. 지능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뽐내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적으로,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읽은 책 리스트를 자랑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하지 않습니다. 학습은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루어집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말하기보다 경청을 선호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오만함 대신 사려 깊은 질문으로 상대방의 지혜를 흡수합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식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소속되기 위해 안달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내가 먼저 쫓아가면 가치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끌어당기면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사회적 자본은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확고한 경계선, 동요하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묻기도 전에 초대받고 별다른 노력 없이 주목받습니다. 스스로 희소성 있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 중개하는 건 스스로의 가치를 시장 바닥에 흔한 물건으로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오랜 훈련으로 길러진 내공입니다. 화가 나면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지금 이 감정에 휘둘려 후회할 말을 하려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런 감정적 성숙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후회를 거치면서 조금씩 쌓입니다. 그들은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실수했을 때 깔끔하게 사과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쌓는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작은 흠집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진짜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숨기려 할수록 무게는 커지지만 솔직하게 인정하면 긍정적 인상이 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연결되는 소수의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것보다 깊이 있는 관계 몇 개가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압니다. 영함을 돌리며 네트워킹에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한번 연결된 인연은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돕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피상적인 인맥 수백 개보다 깊이 있는 관계 10개가 결정적 순간에 더 큰 힘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거절의 기술입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할 줄 압니다. 거절할 때도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변명이나 과도한 사과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면 결국 남의 일정에 끌려다닙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건강한 경계선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공간과 먹는 태도에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급하게 허겁지겁 먹지 않고 식사 자체를 하나의 의식처럼 여깁니다. 식탁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돈된 환경이 정돈된 마음을 만든다는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이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좋은 것을 오래 쓰는 철학이 공간 전체에 묻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통제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건강관리도 과시적이지 않은 꾸준함이 특징입니다. 헬스장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루틴을 유지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적당한 움직임을 선호합니다. 건강은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합니다. 당장의 쾌락보다 미래의 건강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은 재정 관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분한 자신감, 정제된 언어, 로고 없는 취향, 감정적 평정심, 철저한 사생활 보호. 품격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가만히 되짚어보면 이 모든 습관을 실천하는 데 막대한 자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력, 건강한 자존감,
깊이 있는 지성, 조용한 자신감.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눈속임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내면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본질은 부자로 위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불안해 보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껍데기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껍데기가 벗겨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면을 단단하게 쌓아온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말을 할 때 조금 더 천천히,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소셜미디어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에너지를 내면을 가꾸는 데 돌려보세요. 충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완성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나아가세요.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